파워포인트 열어주실 거고요. 파워포인트 실행시키셔서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일단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사항부터 같이 작성을 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슬라이드 크기 맞추시는 것과 이제 테마 지정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이제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부터 변경하실게요. 위에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크기 찾으실게요. 슬라이드 크기 펼치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입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클릭. 자,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셔서 A4 용지로 바꿔 놓으실게요. A4 용지 클릭. 자, 그리고 방향 가로 확인해 주시고, 슬라이드 방향 가로 확인해 주시고,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가로 슬라이드 방향 가로 확인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셨을 때 맞춤 확인으로 클릭해 주실게요. 맞춤 확인으로 클릭. 맞춤 확인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하실 거 위에 테마에서 바로 보여지죠. 두 번째 바로 보여지는 오피스 테마,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게 오피스 테마인데요. 위에 테마에서 오피스 테마 한번 클릭해 놓으실게요. 오피스 테마 한번 클릭해 놓으실게요.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시기 위해서 보기 탭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실 건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실 거예요. 보기 탭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찾아오실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더블 클릭입니다.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열어주실게요. 클릭.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하셨을 때 이제 이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미리 보기 탭에서 제목 및 내용이 아니라 제목 부제목이 아니라 위에 1 슬라이드 1로 전체 슬라이드 적용하실 거고요. 슬라이드 1로 전체 슬라이드 적용하게 하실 거고요. 자, 모양 확인하실 건데 모양은 이제 제가 완성본을 잠깐 열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1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겁니다. 작성을 하실 건데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레잉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 오각형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작성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 1 도형들 올려놓으시면서 효과 지정하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도형 삽입하시기 위해서 우리 삽입 탭 클릭하실게요. 슬라이드 1로 클릭해 주셨다면 이제 삽입 탭에서 도형 찾으실 거예요. 도형. 자, 도형 펼치셔서 블럭 화살표죠. 블럭 화살표입니다. 블럭 화살표에 오각형 찾으실게요. 오각형.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블럭 화살표 그룹에 오각형 클릭.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서 찾아주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왼쪽 아래쪽에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왼쪽 아래쪽에 그려 넣으실게요. 높이, 너비 적당하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상태로 그대로 그려주시고 왼쪽 아래쪽에 그려 넣으실게요. 자, 이제 도형 스타일 적용하실 거예요. 도형 스타일, 녹색 강한 효과 녹색 강조 6입니다. 도형 스타일 펼쳐 보실게요. 위에 도형 서식 탭입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펼친 단추 클릭해서 도형 스타일 펼친 단추 클릭하셔서 펼쳐 주셨을 때 강한 효과 녹색 강조 6으로 찾아 주실게요. 녹색 계열의 강한 효과 녹색 강조 6입니다. 자, 이제 글꼴 지정하실 거예요. 글꼴 홈 탭 클릭하실게요. 위에 홈 탭입니다. 홈 탭 클릭하시고 글꼴 펼치셔서 HY 견고딕 찾으실게요. 글꼴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셔야지 그쵸? 위치 확인해 주시고 HY 견고딕 찾아주실게요. 입력하시거나 맑은 고딕 지우시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펼치셔서 HY 견고딕입니다. 그대로 찾아주시고 HY 견고딕 클릭하시고 크기 클릭하셔서 20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크기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20포인트. 기울인 꼴에 검정 텍스트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견고딕에 20포인트 기울인 꼴 검정 텍스트로 지정해 주실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텍스트는 그레잉 소사이어티라고 적어 주실 겁니다. 영문으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레잉 소사이어티라고 적으실게요. 그레잉 소사이어티라고 적으실게요. 자, 그러면 위치 지정 다 되셨고 크기 조정 다 되셨다면 이제 입력하신 텍스트 확인해 주시고 오타 없이 잘 작성하셨으면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실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 클릭하셔서 마스터 보기 닫기입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셔서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작성해 주셨으면 이제 슬라이드 이제 3개 삽입을 추가하실 건데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건 네 번째 레이아웃에서 그쵸? 레이아웃에 비화면을 설정하신 후에 슬라이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위에 레이아웃 펼쳐 보실게요. 슬라이드 홈 탭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펼쳐 주실게요.
펼치셔서 빈 화면으로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입니다. 빈 화면 클릭해 주시고, 자, 빈 화면 확인하셨으면 이제 슬라이드 미리 보기 탭에서 클릭. 슬라이드 미리 보기 탭에 슬라이드 1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엔터 3번 치셔서 슬라이드 3개 추가하실게요. 엔터 3번. 슬라이드 1을 클릭하셔서 엔터 3번입니다. 자, 그럼 빈 화면으로 4개의 슬라이드 추가해 주셨으면 슬라이드 1 클릭해 놓으실게요. 슬라이드 1 클릭해 놓으실게요. 슬라이드 1 클릭하시고 그대로 먼저 저장하시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셔서 컨트롤 키와 S 또는 위에 빠른 실행 도구에 저장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저장하실게요. 우리 그대로 저장하셨을 때 찾아보기 나오면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바탕 화면 찾으실게요. 바탕 화면에 KAIT 폴더입니다. KAIT 폴더 더블클릭 열어주시고 파일명은 실전 문제풀이 완성이라고 적으실게요. 실전 문제풀이 완성으로 저장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험번호와 그 이름 대신에 저희 오늘은 실전 문제풀이 완성으로 적어 주실게요. KAIT 폴더에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장된 위에 파일명 확인해 주시고 이제 슬라이드 1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우리 슬라이드 1 도형들 확인해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보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도형 1이고요. 도형 1. 그 다음 도형 2 왼쪽에 배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형 3 가운데 배치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림 가져오실 거고, 그 다음 글 상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목 도형부터 가져오시기 위해서 도형 1 찾아주실게요. 위에 도형 펼쳐보시면 순서도 그룹입니다. 아래쪽에 순서도 그룹 찾으실게요. 순서도에서 우리 문서 비슷한 모양 찾으시는데 첫 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순서도 문서입니다. 순서도 문서 클릭해 주시고, 네, 클릭해 주세요. 순서도 문서. 자, 그리고 제목으로 만드실 거니까 위쪽에 큼지막하게 드래그 하셔서 그려 넣으실게요. 자, 이제 도형 서식 지정하실 겁니다. 도형 크기 먼저 수정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그려 넣으실게요. 도형 너비와 높이 적당하게 지정하셔서 그려주세요. 자, 이제 도형 서식 지정하시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 바로 찾아주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 자, 그 도형 서식은 열려진 도형 서식 창은 위에 리본 메뉴에서 클릭하셔도 되죠. 같은 겁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도형 서식 창 열어주시고 채우기 펼쳐 보실게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펼치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하셨을 때
미리 설정 이렇게 펼쳐 보실게요. 미리 설정. 미리 설정 펼쳐 보시면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6 찾으시면 돼요.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6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래쪽 스포트라이트는요. 5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초록색 계열이네요.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6 찾으실게요. 6번째 줄에 네 번째 그라데이션. 6번째 줄에 네 번째 그라데이션. 강조 6 클릭. 자, 그럼 이제 종류 펼치셔서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선형입니다. 선형으로 클릭해 주시고 자, 방향 클릭하실게요. 방향 클릭하셔서 선형 위쪽 찾아보실게요. 모양 보시면 위쪽이 좀 진한 색으로 선형 위쪽 찾아주시면 되세요. 선형 위쪽 클릭. 자, 그럼 채우기까지 지정되셨으면 선 지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채우기는 잠시 접어 놓으실게요. 위에 채우기는 접어주세요. 채우기 접어주세요. 스크롤 내리셔도 되지만 다 펼쳐놓지 마시고 채우기 그냥 그때그때 접어서 접어주시고 선을 펼쳐주실 거예요. 선은 펼쳐주실게요. 선 펼치셨을 때 실선 색상 클릭하셔서 표준색의 녹색 찾아주세요. 표준색의 녹색. 자, 이제 너비 3포인트로 수정하시고 3포인트 겹선 종류 단순형은 이미 단순형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너비만 3포인트 녹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자, 역시 선은 지정하셨으면 접어 놓으실게요. 선은 접어 놓으실게요. 다시 접어 놓으실게요. 자, 이제 도형 효과 지정하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오각형 효과입니다. 효과 클릭하실게요. 효과 클릭하셔서 그림자 펼쳐주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 클릭해서 원근감 찾으실 겁니다.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실게요. 스크롤 끝까지 내리셔서 원근감 오른쪽 위 찾으시면 돼요. 오른쪽 위입니다. 원근감 오른쪽 위로 클릭. 자, 이제 입체 효과 둥글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림자 접어 놓으실게요. 그림자 다 지정하셨으니까 접어주시고 3차원 서식입니다. 입체 효과는 3차원 서식입니다. 펼쳐주실게요. 3차원 서식 펼쳐주시고 위쪽 입체 펼치셔서 둥글게 찾아오실 거예요. 위쪽 입체 클릭하셔서 둥글게입니다. 둥글게 클릭. 자, 그럼 지정되셨으면 이제 서식창은 닫으시면 됩니다. 서식창 닫아주실게요. 자, 이제 글꼴 지정하시면 되시죠. 자, 글꼴 지정하실게요. 지금 도형 선택되어 있으시니까 위에 홈탭에서 HY 경고디 글꼴 펼치셔서 HY 경고딕 찾으실게요. HY 경고딕 찾아주세요.
HY 경고딕 36포인트 입력하실게요. 36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입니다. (36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텍스트 그림자 넣으실 거고요. 텍스트 그림자 넣어주시고 글자 색상 노랑 찾아주실게요. 표준색의 노랑. 자, 서식 4가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위에 HY 경고딕 36포인트 텍스트 그림자 노랑색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텍스트 적어 주실게요. 텍스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적으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적으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럼 도형 1 다 작성 끝나셨으면 이제 우리 도형 2 작성하실 거예요. 도형 2 작성하시기 위해서 왼쪽에 배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별 및 현수막 그룹에서 포인트가 그 꼭지점이 24개인 별 찾으실 거예요. 위에 홈탭이죠. 홈탭에 도형 펼쳐주시고 별 및 현수막 그룹 아래쪽에 별 및 현수막 그룹에서 꼭지점 24개 찾으실게요. 24 보여지시는 꼭지점 24개인 별 클릭. 24개인 별 클릭. 자, 그리고 그대로 그려주실게요. 그대로 그려주실게요. 자, 꼭지점 24개인 별 왼쪽에 배치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그려주셨으면 이제 도형 서식 지정하실게요. 빨강색 그라데이션 넣으실 겁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빨강 지정해 주세요. 빨강 지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채우기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 펼쳐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어두운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성본을 보고 밝은 톤인지 그러니까 어두운 건지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고 자, 어두운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클릭. 자, 이제 윤곽선 클릭하셔서 윤곽선입니다. 표준색의 주황으로 클릭하실게요. 표준색의 주황 클릭하시고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자, 윤곽선 펼치셨을 때 두께 한번 보실게요. 3.5포인트가 여기선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냥 두께까지 펼치셨을 때는 다른 선으로 클릭해서 서식창 열어주시면 됩니다. 서식창 열어주실게요. 다른 선으로 클릭. 자, 그럼 이제 선은 3.5포인트로 바로 수정하실게요. 3.5포인트로 수정해 주세요. 선 3.5포인트. 겹선 종류는 단순형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너비만 3.5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효과 방금 전에 우리 여기서 지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효과가
그림자, 뭐 입체 요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면 3차원 회전이 들어있을 땐 여기로 열어주셔야 돼요. 서식창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비교적 그 지시사항이 단순하다면 그냥 위에서 바로 찾아주셔야 돼요. 도형 효과 펼치셔서. 도형 효과 펼치셔서 그림자 펼쳐주시고 스크롤 쭉 내리실게요. 스크롤 쭉 내리실게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스크롤 쭉 내리셔서 원근감 왼쪽 아래로 찾으시면 돼요. 왼쪽 아래로 찾아주실게요. 왼쪽 아래 클릭. 자, 다시 한번 효과 클릭해서 입체 효과 기울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울기 네 번째 효과입니다. 기울기 클릭. 자, 그럼 도형 2는 작성해 주셨고 배치 끝나셨으면 이제 세 번째 도형 작성하실게요. 서식창은 열어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 도형이 그렇게 지사항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닫을게요. 서식창 닫아주시고 자, 도형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왼쪽에 도형 그룹 보이시죠? 도형 그룹 펼쳐주실 거예요. 도형 그룹 펼치실게요. 그래서 블럭 화살표에서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오각형 오른쪽에 갈매기형 수장 찾아주실게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쯤에서 오각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오각형 오른쪽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그대로 중간쯤에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이제 도형 채우기입니다. 위에 채우기 그려주셨다면 크기는 조금만 크기 잠깐 변경하실게요. 조금 요 꼭지점이 많은 별보다 조금 줄여서. 자, 이제 채우기는요. 채우기 펼치셔서 표준색에 자주 찾으실 거예요. 표준색 제일 오른쪽 끝에 자주입니다. 자주색 클릭하시고 윤곽선 펼치셔서 선 없음. 네, 크기나 위치 조정해 주세요. 자, 이제 도형 효과 펼치시고 반사 전체 반사 8포인트인데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어디가 전체 반사인지 보여지세요? 전체 반사가 가장 마지막 8포인트 오프셋입니다.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 클릭.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제 도형 효과 다시 클릭하셔서 입체 효과 둥글게. 첫 번째죠. 입체 효과 둥글게 클릭해 주세요. 입체 효과 둥글게 클릭. 자, 도형 3까지 이제 크기 다 지정하시고 위치까지 잡아주셨으면 그림 삽입하실게요. 우리 위에 삽입 클릭하셔서 그림 이 디바이스로 클릭하실게요. 그림 이 디바이스로 클릭. 이 디바이스의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 찾으셔서 더블 클릭. 실전 문제풀이 1 폴더 찾으실게요. 실전 문제풀이 1 더블 클릭. 자, 거기에 그림 1입니다. 그림 1 찾아주시고 그림 1 찾으시고 삽입해 주실 거예요. 삽입 클릭.
그림 1 클릭하셨으면 삽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져오신 그림은요, 오른쪽에 배치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배치하실 거고요. 크기 조금 키워 주실게요. 조금 너비나 높이. 지금 잠시만요. 너비 높이 지금 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문제에 나와 있죠. 예, 이 부분 위치만 잡으실 거예요. 위치만 잡으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이와 너비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서식 상자 열어주셔야 돼요. 서식창. 크기 위에 보시면 그림 선택되어 있으시면 위에 크기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그림 서식창 열어주셨을 때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풀어주셔야 돼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해제하시고 높이 10, 너비 8로 수정해주세요. 네, 크기는 출제지에서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작성하실게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먼저 풀어주시고 높이는 10, 너비는 8입니다. 10 곱하기 8로 높이, 너비 지정하시고 크기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시고요. 위치만 조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서식창은 닫으실게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 글상자 넣으실 거예요. 텍스트 상자. 자, 일단 위치는 도형 위치, 그림 위치 잘 잡아주셨는지 너무 위쪽에 올라 있지 않도록 적당히 수평 맞춰주세요. 위에 글상자 올리실 겁니다. 자, 그럼 위에 홈 탭 클릭해 놓으실게요. 홈 탭. 도형 펼치셔서 기본 도형의 가로 글상자입니다. 기본 도형의 가로 글상자 클릭. 자, 그리고 위쪽에 적당히 그려주세요. 위쪽에 적당히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글꼴 먼저 변경하실까요? 글꼴 펼치시면 헤드라인 M 찾으셔야 되네요. HY 헤드라인 M입니다. 글꼴 HY 헤드라인 M 찾으실게요. HY 경고딕 아래쪽에 헤드라인 M입니다. HY 헤드라인 M. 크기 20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밑줄까지 지정하실게요. 밑줄까지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헤드라인 M 20포인트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식 지정하셨으면 텍스트는 이렇게 작성하실 거예요. 텍스트 준고령자 만 50부터 64세 고령자 만 65세 이상 중고령자 50에서 64세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 적어주신 글상자는요. 클릭하셔서 다 적어주신 분들은 요거 위치 잡아주시면 되세요. 위쪽에 위치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그림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시고 잠깐 쉬실게요. 그림 2, 요 그림 1 클릭하실 거예요. 그림 1 클릭하실게요.
그림 1 클릭하시고 위에 애니메이션 탭 클릭해서 나타내기에 날아오기만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타내기, 날아오기. 자, 그리고 그대로 덮어 씌우실 거예요. 저장. 빠른 실행 도구에 저장 클릭해 놓으시고 슬라이드 1 전체 레이아웃 확인하셔서 위치만 수정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1까지 작성하셨으면 우리 슬라이드 2 클릭해 주실게요. 슬라이드 미리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2 클릭입니다. 자, 슬라이드 2의 모양을 완성본을 먼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리 도형 첫 번째 도형 1 제목으로 쓰실 도형 1 그리고 실행 단추 가져오셔야 하고요. 이제 도형 3, 4, 5, 6 복사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도형 2가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트 그려주시고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지금 슬라이드 2로 클릭되어 있으시면 도형 클릭하셔서 순서도에서 종속 처리 찾으실게요. 도형 클릭하셔서 순서도 그룹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5번째입니다. 5번째 종속 처리 클릭하실게요. 순서도 그룹에서 첫 줄에 5번째 객체입니다. 5번째 객체 종속 처리 클릭하셔서 그대로 그려 넣으실게요. 제목으로 사용하실 도형 그대로 그려주세요. 자, 이제 도형의 너비 적당하게 크기 지정하셔서 그려 넣어 주셨다면 자, 위에 도형 채우기 펼치셔서 도형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펼치셔서 질감이에요. 질감 찾으셔서 데님입니다. 첫 번째 줄, 세 번째 질감 데님 클릭. 자, 이제 선색 윤곽선 클릭하시고 표준색의 노랑입니다. 표준색의 노랑으로 클릭하시고 자, 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윤곽선 클릭하셔서 두께입니다. 두께 3포인트 지정하실게요. 3포인트. 두께 3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도형 효과 아래쪽에 도형 효과 펼치셔서 그림자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 찾으실 거예요. 오프셋 아래쪽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림자 바깥쪽 그룹에 오프셋 아래쪽 클릭. 도형 효과 클릭. 도형 효과 클릭하셔서 입체 효과에 둥글게 클릭해 주세요. 둥글게 클릭. 자, 이제 글꼴 지정하실게요. 홈 탭 클릭하시고 글꼴 펼쳐 주셨을 때 우리 방금 전에 HY 헤드라인 M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HY 헤드라인 M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찾아주세요. HY 헤드라인 M 바로 찾아주신 글꼴 클릭입니다. 자, 크기 클릭하셔서 36은 입력하실게요. 36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인 꼴 클릭해 주시고 기울인 꼴 글자 색상 노랑입니다. 글자 색상 노랑. 자, 텍스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적으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적어주셨으면, 텍스트 적어주셨으면 이제 도형 두 번째 도형부터 작성하실게요. 도형 2 원통형 찾아오실 겁니다. 위에 도형 클릭하셔서 홈 탭에 도형입니다. 클릭하셔서 기본 도형 그룹에 두 번째 줄에 가장 오른쪽입니다. 팔각형 아래에 원통형 찾아보실게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본 도형 두 번째 줄에 가장 오른쪽 원통형 클릭하시고 이제 이 오른쪽 슬라이드 제목 아래쪽에 오른쪽 쯤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려 주실게요. 자, 가로로 길게 그려 주시고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주황 강조 2로 클릭해 주실게요. 테마색 주황 강조 2 클릭입니다. 자, 이제 선 지정하셔야 되는데 대시 종류를 그 사각점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형 서식 상자 창이죠. 도형 서식창 열어주실게요. 클릭하셔서 위에 도형 스타일 서식창 열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선에서 실선 색상 펼치셔서 색상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지정해 주세요. 표준색의 파랑으로 클릭. 너비는 2.5포인트로 너비 2.5포인트 수정해 주시고 겹선은 그대로 두실 거고요. 대시 종류만 펼치실 겁니다. 대시 종류 클릭하셔서 사각 점선, 세 번째 점선이에요. 사각 점선으로 수정해 주세요. 너비 2.5포인트 대시 종류 사각 점선입니다. 세 번째 있는 점선, 사각 점선으로 클릭. 자, 이제 선은 접어 주실 거예요. 선은 접어 놓으실게요. 접어 놓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원근감 오른쪽입니다. 효과 클릭하실게요. 효과 클릭하셔서 그림자 펼치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 펼치신 다음에 원근감입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쭉 내리셔서 원근감 오른쪽 위로 찾으실게요. 원근감 오른쪽 위로 쭉 보시면 두 번째 보여지네요. 원근감 오른쪽 위로 클릭. 효과 클릭하셔서 그림자 미리 보기는 원근감 오른쪽 위입니다. 스크롤 쭉 내리셔서 원근감 오른쪽 위. 자, 이제 창 닫으실게요. 서식창 닫아주시고 위에 홈 탭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홈 탭입니다. 글꼴 펼치셔서 글꼴 역시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HY 경고딕으로 클릭하시고 20포인트로 수정해 주세요. 20 입력하시고 엔터. 글자 색상 진한 빨강으로 수정하실게요. 표준색의 진한 빨강. 글자 색상 표준색의 진한 빨강. HY 경고딕 20포인트 진한 빨강입니다. 자, 텍스트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적으실게요.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적어주세요.
자, 이제 도형 3에서 6까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왼쪽에 배치하실 거예요. 왼쪽에. 자, 그럼 세 번째 도형 클릭하셔서 도형 클릭하셔서 별 및 현수막 그룹 아래쪽에서 별 및 현수막 그룹에서 이중 물결 찾으실게요. 이중 물결 가장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별 및 현수막 이중 물결 클릭. 자, 이중 물결 클릭하시고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배치하실 거니까요.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 보실게요. 비슷하게 그려 보실게요. 원통형을 저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너비 확인하셔서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대로 4개를 동일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4개 계속 복사해서 쓰실 거잖아요. 높이나 너비 잘 확인하셔서 2번 손대지 않으시도록 그려주실게요. 자, 이제 크기 너비 조정하셨으면 위에 채우기 펼치실 거예요. 도형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클릭하셔서 질감으로 편지지 찾으실게요. 편지지의 종이 종류는 4번째 줄에 4번째 질감으로 클릭입니다. 4번째 줄에 4번째 질감 클릭. 편지지입니다. 자, 이제 윤곽선 클릭하셔서 실선 자주색으로 클릭하실게요. 표준색의 자주. 다시 한번 윤곽선 클릭하셔서 두께 1포인트 1포인트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클릭해 놓으실게요. 그대로 변경하실 거 없으십니다. 자, 이제 도형 효과 클릭해서 입체 효과예요. 입체 효과 기울기 4번째 효과 클릭입니다. 기울기 클릭. 자, 글꼴 적용하시기 위해서 홈 탭 클릭해 주세요. 홈 탭 클릭. 글꼴 맑은 고디 클릭하셔서 딜리트 지우실게요. 맑은 고디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바로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크기도 클릭해서 22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굵게 기울임, 굴림 다 글꼴 맑은 고디 지우시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셨죠? 그 다음 22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굵게 기울임까지. 자, 마지막 5번째 서식은 글자 색상을 검정 텍스트 1로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 글자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클릭입니다. 테마색 검정으로 클릭. 자, 비교적 도형이 길기 때문에 가로가 좀 넓기 때문에요. 그대로 입력하실게요. 원래는 텍스트가 긴 내용을 먼저 입력해서 저희가 복사하시라고 했는데요. 이건 조금 너비가 넓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실게요. 노동인구의 감소라고 적어주세요. 노동인구의 감소라고 적어주실게요. 자, 텍스트 노동인구의 감소라고 적으시고 도형 한번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실게요. 노동인구의 감소 적으신 도형은 한번 클릭해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실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로 수직 복사입니다. 아래로 수직 복사. 두 번째 도형 복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수직 복사. 간격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수직 복사. 해서 마지막 도형의 위치 잡아주세요. 마지막 도형의 위치 잡아주시고 첫 번째 도형과 마지막 도형만 위치 잘 잡아주셨으면 쉬프트 키 누르시고 다른 도형도 클릭, 클릭, 클릭.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하셔서 정렬 위에 보시면 홈 탭 정렬 보시면 맞춤 보여집니다. 맞춤의 세로 간격 동일입니다. 맞춤의 세로 간격 동일로 클릭. 그래서 애초에 잘 복사하셔서 배치하시는 것도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 도형과 첫 번째 도형 간격 주신 다음에 정렬, 홈 탭에 우리 정렬, 맞춤의 세로 간격 동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깥쪽 클릭하셨다가 바깥쪽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텍스트 수정하실게요. 자, 두 번째는 노동인구의까지는 쓰실 거고요. 두 번째 도형 노동인구는까지 쓰실 거고요. 뒷부분에 과도한 노동인구의 과도한 부양 책임이라고 적으실게요. 노동인구의 과도한 부양 책임. 노동인구의 과도한 부양 책임. 두 번째 노동인구의 과도한 부양 책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저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저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실행단추 삽입하실 겁니다. 우리 도형 클릭하실게요. 위에 지금 홈 탭이 열려 있으시죠? 도형 클릭하셔서 가장 스크롤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실게요. 스크롤 쭉 끌어내리셔서 실행단추 그룹에서 끝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셔서 끝으로 이동입니다. 정확히 실행단추 끝으로 이동입니다. 네 번째 객체입니다. 끝으로 이동 클릭. 클릭하셔서 노동인구의 감소 위쪽에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넣어주실게요.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 마지막 슬라이드 확인되시면 바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수정하실 거 없고요. 바로 확인하시고 크기는 적당하게 조정해 놓으시고 크기 적당히 조정해 주시고
위쪽에 서식 탭 클릭해서 도형 스타일 펼치실게요. 도형 서식 탭입니다. 도형 스타일 펼치셔서 강한 효과 파란 강조일로 찾으실게요. 강한 효과 파란 강조일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의 마지막 강한 효과 테마 스타일 강한 효과 파란 강조일로 클릭. 자, 이제 스마트 아트 삽입하실게요. 자, 위에 삽입 탭 클릭해 주시고 삽입 탭 클릭해 주시고 스마트 아트 찾으실게요. 스마트 아트 클릭. 목록형 먼저 클릭해 주실게요. 목록형입니다. 목록형 클릭하시고 목록형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요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쭉 내리실게요. 쭉 내리셔야겠네요. 스크롤 쭉 내리실게요. 그러면 제일 아랫줄에 계층 구조 목록형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보여집니다. 제일 아랫줄에 계층 구조 목록형. 목록형에서 계층 구조 목록형입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럼 이제 크기를 먼저 조정하실 거예요.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적당히 배치하실 만큼 크기 조정하셔서 이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옆으로 가져다 놓으실 거고요. 크기 적당하게 제 거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실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전체적인 그 크기 레이아웃 형태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굴림으로 바꾸실 거예요. 글꼴. 먼저 전체 크기를 바꾸신 다음에 글꼴 펼치실게요. 지금 혹시 글 상자 하나가 이렇게 클릭되어 있으시면 바깥쪽에 실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외곽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실선 클릭해서 스마트 아트가 다 지정되도록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글꼴 펼치셔서 최근 사용 글꼴에서 굴림 찾으실게요. 최근 사용 글꼴에 굴림. 자, 그리고 일단 크기 클릭하셔서 20포인트 입력하시고 20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가운데 맞춤 클릭입니다. 굵게 가운데 맞춤 클릭. 서식을 먼저 지정하셨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 건강이라고 적으실게요. 첫 번째 건강, 경험하는 어려움, 첫 번째 건강. 그래서 건강에 대한 대책은 우리 그 다음 도형에 지속적인 건강관리라고 적으실 거예요. 지속적인 건강관리. 자, 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적어 주실 거예요. 그대로 적어 주실 거고 마지막 텍스트 띄어쓰기만 저하고 맞춰 주시면 돼요. 의사협회 협진. 의사협회 협진. 자, 두 번째도 외로움 적으실 거고 복지관 수업 지원까지 적으실게요. 자, 건강에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의사협회 협진, 외로움에는 말벗 도우미 지원과
복지관 수업 지원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아트에서 지금 글꼴 변경하셨기 때문에, 크기 변경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글 상자를 크기를 변경하시게 되면, 글자 그 포인트가 다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출제 형태 그 시험에 나와 있는 보기 형태에 그대로 이렇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크기를 바꾸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속적인 뒤에 클릭하시고, 엔터 아닙니다. 엔터 하면 줄 간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제 거 보실게요. 엔터 치면 줄 간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엔터 치지 않으실 거고요. 엔터 치지 마시고, 스페이스 바로 띄어쓰기를 조금 길게 넣으실게요. 줄 바꾸실 때 클릭하셔서 스페이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줄 간격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관 수업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두 줄로 보여줘야 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 바로 조정하실 거예요. 띄어쓰기. 자, 그러면 이제 줄 간격이 정상적으로 출제 형태랑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스마트아트 크기로 바꾸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스페이스바로 전체적으로 바꿔주시고 스마트아트 스타일 지정하실게요. 위에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스마트아트 스타일 펼치셔서 3차원의 경사 두 번째입니다. 3차원의 경사 클릭 3차원의 경사 클릭. 자, 이때 중요한 건 스타일은요, 클릭이 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지정하시려면 지금 저는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줄을 클릭할 거예요. 텍스트 테두리 이렇게 클릭하셔서 위에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지정하실게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펼쳐주신 다음에 블라인드가 여기 나타내기에 보여지지 않으시죠? 그럼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입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하시고 블라인드 클릭 확인 눌러주실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럼 여기까지 지정되셨으면 이제 슬라이드 2는 다 작성 끝나신 거고요. 50점 배점 완료하신 겁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한번 저장하시고 위에 저장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3으로 클릭해 주실게요. 슬라이드 3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3 같은 경우는 항상 제목, 그 출제 형태에서 제목, 서식이 같은지 확인하셔서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패턴이 슬라이드 2에서 복사해서 가져와도 되도록 서식이 동일합니다. 그래도 항상 출제지에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하고는 지금 슬라이드 2 다시 클릭하셔서 제목 클릭하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복사하실게요. 컨트롤 C 슬라이드 3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 3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제목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본문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상자와 표 차트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본문 작성하시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 먼저 작성하실 건데 위치 확인하실게요. 위치, 텍스트 상자 단위 퍼센트 출처 인구 통계청 위쪽에 다 넣으실 거고요. 표와 차트 불러오신 뒤에 배경 서식 지정하실 겁니다. 자, 제목 먼저 이제 바꿔주실게요. 고령화 인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고령화 인구의 증가라고 적으실 거예요. 제목 고령화 인구의 증가. 자, 이제 홈 탭 클릭해 놓으실게요. 홈 탭 클릭해 주시고 도형 펼치셔서 기본 도형의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입니다.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 자, 이제 왼쪽 위에 적당히 드래그 하실게요. 적당히 드래그 하시고 글꼴 먼저 변경해 주세요. 글꼴 펼치셔서 HY 경고딕 최근에 사용 글꼴로 클릭. 자, 크기 클릭하셔서 17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인 꼴까지 적용하실게요. 기울인 꼴까지 적용해 주시고 텍스트 입력하시는 건 단위 퍼센트입니다. 대괄호 넣으실 거고 단위 퍼센트. 자, 이제 적어주신 텍스트는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 표 위에 넣으실 거니까 적당히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표 삽입하실게요. 위에 삽입 클릭하셔서 표 펼치셔서 또는 그림 아이콘 클릭해서 3열 6행 적어주셔도 되고 표 이렇게 펼치셨을 때는 마우스로 3열 6행 3 곱하기 6으로 클릭해 주세요. 3 곱하기 6으로 클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이제 크기 먼저 너비 조정하시고 너비 적당히 조정해 주시고 높이 그 다음 왼쪽 아래쪽에 배치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배치. 자, 이제 표를 불러왔을 때 이제 중요한 건 표에 어떤 서식을 지정하시기 전에는 항상 스타일을 먼저 지정해 주셔야 돼요. 스타일을 나중에 지정하시게 되면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먼저 지정하실 거예요. 표 먼저 배치하시고 위에 표 스타일 펼치셔서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통 스타일 2 강조 2로 찾으실 거예요. 보통 스타일 2 강조 2.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주황색 표 형태입니다. 중간 보통 스타일 2 강조 2로 클릭. 자, 이제 가장 위쪽 드래그 해주세요. 가장 윗줄만 드래그. 홈 탭 클릭하시고 글꼴 펼치셔서 굴림입니다. 굴림. 크기 클릭하셔서 22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는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그림자 맞춰주시고, 텍스트 그림자 클릭해 주시고, 정렬 형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일단 여기 글꼴 먼저 바꿔 놓으실게요. 굴림 22포인트, 진하게 텍스트 그림자, 가운데 정렬. 자, 이제 세로 맞춤 바꾸셔야죠. 세로 정렬. 세로 정렬 펼치셔서 중간입니다. 자, 세로 정렬 아이콘 확인하실게요. 세로 정렬 클릭하셔서 중간으로 맞춰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행도 지정하실게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 셀까지 전체 드래그 하셔서 마지막 셀까지 범위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범위 잡으시고, 위에 글꼴 클릭해서 굴림, 또 동일하게 굴림, 크기 20입니다. 20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기울인 꼴이네요. 기울인 꼴. 그리고 서식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과 세로 중간 맞춤까지 해주세요. 세로 중간 맞춤까지 클릭. 서식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다 맞춰주셔야 돼요. 굵게 기울임입니다. 자, 이제 첫 줄에 클릭해서 텍스트 입력하실게요. 연도 적으실 겁니다. 연도. 어린이 65세 이상. 어린이 65세 이상. 자, 이때 두 줄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늘려서 이 텍스트 전체 조금만 늘려주시는데, 얘가 지금 계속 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적당하게 차트 오른쪽에 넣으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늘려 보실게요. 지금 한 줄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한 줄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실게요. 65세 이상. 한 줄로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표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도 적으실게요. 자, 위에는 연도 어린이 65세 이상 적어주셨으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숫자 적어주실 거고요. 정확히 적어주셔야 차트 모양이 저하고 같을 테니까 이 부분 잘 보시고 정확하게 숫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표 작성해 주신 표를 가지고 차트 작성을 하실 텐데요. 차트 작성 전에 먼저 텍스트 상자 복사에 오셔서 그 출처 인구 통계청으로 텍스트 상자 2부터 먼저 작성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동일한 서식이기 때문에 단위 퍼센트 클릭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선으로 만드실게요. 단위 퍼센트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D 누르실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D 복제하셔서 오른쪽에 배치하실 거고 글상자 조금 넓혀 주실 겁니다. 글상자 조금 넓혀 주세요. 자, 텍스트는 출처 인구 통계청입니다. 출처 인구 통계청으로 수정해 주세요. 텍스트 서식 공통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D 복제하셔서 텍스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인구 통계청. 텍스트 상자는 비슷한 높이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그 가이드라인 빨간 점선 보여집니다. 그때 이렇게 위치 잡으셔서 배치해 주세요. 오른쪽에. 자, 이제 차트 삽입하실게요. 차트 연도부터 15.7까지 드래그입니다. 연도부터 15.7까지 드래그 하셔서 먼저 표 블럭 잡으신 다음에 복사하실게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위에 삽입 탭 열어주신 다음에 삽입 탭 클릭하셔서 차트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 클릭. 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확인 눌러주실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럼 이제 엑셀 문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A1셀이죠. A1셀 클릭하시고 A1 클릭입니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컨트롤 키 누르시고 V 붙여넣기 하실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필요 없는 열은 D열이죠. D 열머리 끌 클릭하실 거예요. D 열머리 끌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입니다. D 열머리 번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 그래서 불필요한 열이나 행은 삭제하시고 닫으시기 전에 항상 차트 모양 먼저 확인하셔야 돼서 가로축에 연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도 맞네요. 그러면 그대로 엑셀 닫아주시면 돼요. 엑셀 닫아주세요. 자, 이제 차트는요. 전체 슬라이드 안에 그 배치는 크기 적당히 조정하셔서 조절점 이용해서 적당히 배치하셔서 조정하셔서 적당히 배치하실게요. 차트 크기 조정해 주세요. 자, 차트도 역시 서식 지정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타일을 먼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디자인 탭 크기 조정하셔서 위치 바꿔주셨으면 차트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 자세히 펼쳐 보실게요. 펼치신 다음에 스타일 13입니다. 스타일 13으로 클릭해 주세요. 차트 스타일 13. 차트 스타일 13으로 클릭해 주시고 이제 글꼴 서식 변경하실 거예요. 그 외에 기타 네. 자, 그러면 축서식과 데이터 레이블 바탕에 16포인트 굵게로 만드실게요. 자, 일단 차트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위에 홈 탭 클릭하시고 홈 탭 글꼴 맑은 고디 클릭해서 지우실게요. 지우시고 바탕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바탕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크기는 16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지정해 주세요. 굵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바탕 차트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바탕에 16포인트 굵게까지 지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범내 서식 지정하실게요. 범내 어린이 65세 이상 범내입니다. 범내 클릭해 주세요. 범내 클릭. 클릭하셔서 글꼴 펼치셔서 HY 경고딕, 최근에 사용한 글꼴 HY 경고딕 클릭. 굵게는 해제입니다. 굵게 해제하시고 14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임 꼴까지 클릭. HY 경고딕 14포인트. 굵게는 해제하시고 기울임 꼴까지 클릭. 자, 그럼 변경된 거 확인되시면 이제 위에 데이터 레이블 보여지게 하실 건데요. 65세 이상 주황 막대만 클릭하실 거예요. 한 번만 클릭입니다. 주황 막대 65세 이상 데이터만 클릭 하셔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펼쳐 보실게요. 차트 요소 추가입니다.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찾아주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으로 클릭해 주세요. 바깥쪽 끝으로 클릭. 자, 이제 그림 영역 색 지정해 주시래요. 그림 영역 클릭입니다.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말풍선으로 이름이 보여집니다. 영역 이름. 그림 영역 확인하셔서 클릭 하신 후에 위에 서식 탭 클릭하시고 채우기 펼치셔서 주황 강조 2에 80% 밝게 클릭해 주세요. 80% 밝게 클릭. 차트 영역 이제 클릭하실게요. 차트 영역 클릭입니다. 역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말풍선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차트 영역 클릭하셨다면 채우기 클릭해서 테마색의 흰색 지정하실게요. 테마색 흰색 클릭. 자, 그리고 테두리 윤곽선 펼치셔서 검정으로 클릭해 주세요. 테마색 검정. 이제 차트 제목만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입니다. 맨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없음으로 숨기기 해주세요. 없음. 자, 그럼 이제 다 수정된 차트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배경 서식만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배경 서식 채우기 하시기 위해서 디자인 탭이죠.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에 배경 서식 클릭해 주세요. 배경 서식 클릭하셔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하시고 그림 원본 삽입 클릭하실게요. 아래쪽에 그림 원본 삽입입니다. 삽입 클릭하셔서 파일에서 찾아보실게요. 파일에서 클릭. 우리 그림 2로 KAIT 폴더에 실전 문제풀이 바로 열려진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그림 2로 삽입하실게요. 삽입. 자, 그럼 적용 확인해 주시고 서식창은 닫기입니다. 서식창은 닫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애니메이션만 지정하실게요. 차트 클릭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셔서 애니메이션 펼쳐 주실게요. 펼침 단추 클릭해서
바둑판 무늬가 지금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아래쪽에 추가 나타내기 효과입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 바둑판 무늬로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기본 효과의 바둑판 무늬입니다. 확인 클릭 하시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3까지 그대로 다 작성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4 작성하실 건데 슬라이드 4의 제목은 역시 슬라이드 3에서 그대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슬라이드 3의 제목 고령화 인구의 증가 클릭해 놓으시고, 자, 인구 증가 뒤에 수정하실게요. 추가하실게요. 현황이 빠졌네요. 현황 입력해 주실게요. 현황 고령화 인구의 증가 현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복사합니다. 슬라이드 4 클릭해 주세요.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4 클릭해 주세요. 그대로 컨트롤 V. 자, 이 텍스트는 수정하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적으실게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 자, 이제 도형 2에서 4까지 만들어 주실 거는 왼쪽에 2, 3, 4 배치하실 겁니다. 왼쪽에 배치하시기 위해서 위에 홈 탭 그냥 클릭하실게요. 홈 탭 클릭해 놓으시고 도형 펼치셔서 순서도에서 찾으실 거예요. 순서도 그룹입니다. 도형에서 순서도 그룹에서 다중문서 찾으실게요. 겹쳐져 있는 순서도 중간쯤에 다중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겹쳐져 있는 도형 찾아주실게요. 다중문서.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적당히 그려 주실 거고요. 크기 조정해 놓으실게요. 자, 완성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위쪽에 워드 아트 넣으실 거고 아래쪽에 2, 3, 4 도형 2, 3, 4 넣으실 거고 오른쪽에도 도형 5, 6, 7 넣으실 겁니다. 도형 그리고 도형에 그림 채워진 9번까지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워드 아트 넣으실 공간은 남겨주셔야 되니까 조금만 내려놓으실게요. 공간, 워드 아트 들어갈 공간 남겨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선까지 지정하시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 먼저 클릭해서 연한 파랑으로 지정하실게요. 연한 파랑. 다시 채우기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에서 어두운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 찾으실 거예요. 선형 위쪽 찾으실게요. 마우스 쭉 가져가셔서 선형 위쪽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입니다. 자, 윤곽선 클릭해서 선색은 표준색의 파랑입니다. 파랑으로 클릭, 표준색의 파랑으로 클릭. 자, 이제 윤곽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윤곽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두께는 3포인트로 지정하실게요. 도형 효과
펼치셔서 그림자 쭉 스크롤 내리실 거예요. 쭉 내리셔서 원근감 왼쪽 위로 클릭입니다. 원근감 첫 번째 효과로 클릭입니다. 그림자 원근감 왼쪽 위로 클릭. 자, 이제 글꼴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 홈 탭입니다. 글꼴 펼치셔서 굴림 찾으실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굴림 클릭하시고 크기 22로 수정하시고 엔터. 굵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굵게. 굴림 22에 굵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자, 출산율 상승이라고 적으실 거예요. 텍스트 출산율 상승입니다. 출산율 상승이라고 적으시고 클릭하셨으면 전체 이제 복사하실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아래로 천천히 드래그. 그래서 간격 적당히 주시고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적당히 간격 맞추셔서 배치하실 거예요. 자, 텍스트 수정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실버 산업 육성. 고령자 일자리 추천까지 적으실게요. 고령자 일자리 추천까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형은 쉬프트 키 누르셔서 다 클릭하실 거예요. 도형 복사하신 도형 쉬프트 키입니다. 쉬프트 키 누르셔서 다 클릭하셔서 우리 일단 오른쪽으로 수평 복사하실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수평 복사입니다. 오른쪽으로 수평 복사.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가 다 그대로 복사가 되셨다면 그대로 모양 바꾸실 거예요. 도형 서식 클릭하셔서 모양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모양 변경 찾으실게요. 도형 모양 변경. 거기에서 별 및 현수막의 물결입니다. 별 및 현수막의 물결로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텍스트가 검정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다 같습니다. 서식이 별 및 현수막의 물결로 클릭. 자, 그럼 지금 물결로 되셨으면 위에 홈 탭을 클릭해서 글꼴은 검정 텍스트로 바꾸실 거예요. 검정 텍스트로 클릭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같이 변경하실 겁니다. 채우기 도형 서식 탭입니다. 서식 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주황 강조 2로 클릭.
윤곽선 클릭해서 주황입니다. 주황으로 클릭. 윤곽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두께, 너비 3포인트, 3포인트 클릭. 3포인트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 효과입니다. 효과 클릭해서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첫 번째 반사 클릭입니다. 반사, 첫 번째 반사 클릭. 입체 효과 다시 클릭하실게요. 도형 효과 클릭해서 입체 효과. 둥글게로 클릭입니다. 둥글게로 클릭. 그래서 동일한 거기 때문에 모양 변경하셔서, 그쵸? 이제 텍스트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형 텍스트 블럭 잡으셔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선. 취미생활 및 교육. 두 번째, 취미생활 및 교육.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적으실게요. 건강관리까지 적으실게요. 자, 이 부분 미처 다 작성이 안 되셨으면 저하고 같이 요거 나중에 요거는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보기 하시면 수정해 주시고 도형 파일 작성하실게요.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형 파일 만들어 주실 건데요. 자, 위에 도형 펼쳐 주실게요. 지금 홈 탭에 열려 있으시면 도형 클릭해서 순서도에 논리합 찾으실게요. 더하기가 들어간 원형.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논리합 클릭. 클릭하셔서 중간에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중간에 그려주세요. 자, 채우기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서식 선두 지정하셔야 되니까 도형 서식창 열어주실게요.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창 클릭. 화살표. 자, 그럼 이제 채우기에서 단색 색상 클릭해서 연한 녹색 선택해 주세요. 색상 연한 녹색 클릭. 자, 채우기 접으실 거예요. 채우기 접으시고 선 펼쳐 주신 다음에 실선 노랑입니다. 색상 펼치셔서 노랑 2.5로 수정하실게요. 너비는 2.5, 너비 2.5입니다. 자, 이제 도형 효과 클릭하시고 도형 효과는 아래쪽에 3차원 서식 보실 거예요. 스크롤 이렇게 내리셔서 3차원 서식 펼쳐져 있으면 위쪽 입체 3차원 서식입니다. 위쪽 입체 클릭하셔서 디벗 세 번째 줄 첫 번째입니다. 디벗 클릭. 자, 이제 서식창 닫아 주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 도형 작성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도형 구화, 지금 도형 구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아트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